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이 이야기가 역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셨어요?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판 짜는 거.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돼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명태균 씨가 시장님께 자신 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어라.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아니요, 시장님. 하지만 답변을 원하시니까 아니요, 드린다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자, 김준익 대변인께요.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 웃으면서 여유를 찾으면서 대답을 하는 장면까지 봤는데, 저기서 하나 낯설게 보이는 표현은 고소장을 내면 되지 왜 써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그 부분이 제게 좀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칼집에서 칼을 빼면 될 텐데 예. 사실 이제 칼집만 만지고 있는 격이거든요. 네. 그럼 고소장을 써놨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서 제출하고 고소하면은 바로 이 사안이 이제 그 법적으로 조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지금 이 명태균 씨가 과연 누구길래 이 여권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소환하게 만드는가. 네. 이런 상황에서도 왜 아무도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가. 네. 특히 적극적 대응이라는 건 법적 조치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실도 안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마치 할 것처럼 할 듯 말 듯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저분들이 진짜 뭐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설령 저렇게 세게 나오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뭐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되치기를 당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빨리 그 말로만 법적으로 조사해라. 조사를 하려고 해도 누가 고발을 해주고 고소를 해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도 지금 그 여러 법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고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실의 진위를 좀 빠르게 확인하고 국민들께서 좀 속 시원하게 내막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태균 씨는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엮는지 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시장, 대구시장하고도 뭔가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까지 했는데, 자, 강성필 위원장님.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이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였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2%쯤 홍 시장보다 더 높게 나오게 만들어라. 이런 지지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네. 그것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조금 조작을 했다는 그런 정황인 거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인식을 하고 있었냐 못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과정은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예, 보면은요,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네. 일반 여론조사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뭇 높았고, 네. 그러나 당원 지지도에서 이제 낮아가지고 결국은 네. 마지막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된 셈인데, 네. 그 과정에 뭔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네.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런 정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에게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은 지금 어쨌든 선을 나름대로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선을 지키면서 어쨌든 윤석열 부부를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폭로는 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요건의 인사들이 자꾸 명태균 본인을 사기꾼 허풍쟁이라고 하니까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부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왈가왈부하니까 쉽게 말해서 가소롭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성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밖에 묶어둔 데가 걔가 어떻게 안에 있는 걔의 어떤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느냐, 식탁 아래에 있는 걔가 어떻게 식탁 위의 내용을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경고성으로 어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도 저격을 한 것이고 또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저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과거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자비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의 의지와 달라서 사표를 받았다고 하고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렇게 계속 조각조각 흘리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저는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 것들이 다소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없는 얘기를 지어낸 부분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